두 번째 주제 우리 김도영 저 위원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 김도영 예. 위원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화면 공유 좀 준비. 예, 예, 예.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원래 이제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일 하다가 이제 고향인 이제 포항으로 와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우연한 게 이제 제가 국회에 가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국회의원 이제 보좌관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해양문화 쪽과 관련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좌관 생활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포항에 왔는데, 이제 지역에 관련된 현안들이 아무래도 국회 생활을 겪었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해양문화 쪽 일이 많이 이제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제 합방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한 1년 안에 이제 해양 문화와 관련된 걸 정리해서 신문에 연재하고 책으로 한번 좀 넣고 볼 수 있겠냐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걸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묶어서 이제 발간을 했었습니다. 282쪽 그리고 기획 의도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 지역마다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된 이제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해양 문화라는 게 다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역의 눈으로 이제 포착해서 그 깊이와 다양성을 다룬 그런 이제 기획이라든가 그런 책자들은 참 보기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서해안 쪽에 보면 이제 군산이나 목포 이런 데는 이제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신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는 목포대학이 있고 군산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인문학을 하는, 덩치는 크지 않지만 인문학을 하는 그런 대학이나 그런 연구기관이 있는 곳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항에는 대학이 없는 건 아닌데, 인문학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라든지 학과 이런 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사실 이제 포항은 이제 바다를 떠나서 이제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다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항을 대표하는 이제 설화인 연호랑 새우녀도 결국은 이제 바다 건너서 일본과 이제 오고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포항의 현대화를 이룬 이제 포항 제철 역시도 바다 없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과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다와 관련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지역의 눈으로 포착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식에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동해안이 이제 굿이 쭉 이제 저 강원도에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이제 굿이 있는데, 이 포항에서 사실은 이제 김석출 일가가 이 동해안 굿에 이제 기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포항에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동해안 별신구 전성회가 어딨냐면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고래 그러면 전부 울산 장생포 얘기를 하지 뭐 포항이나 구룡포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해녀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녀 그러면 제주시 뭐 포항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굿이나 고래나 해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포항에도 있을 건 다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야기 되는 측면은 별로 없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제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이제 의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 차례 구성은 전체 5가지입니다. 이게 대중성을 좀 띄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포항이 이제 바다 음식이 참 풍요롭죠. 그 바다 음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해안 부채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해녀, 고래, 그리고 뒤에 논문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게 1935년도에 경상북도 이제 수산진흥공진회라는 게 열렸는데 이게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회가 왜 열렸고 공진회가 지역사회와 수산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논문인데 기왕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논문이 지금 하도 좋아서 이기복 연구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필자들이 저 빼고는 사실 이제 포항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바다 음식 이제 강재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는 통영에 살고 계시고 부세대에서 집회를 주신 염원희 교수는 경희대 연구 교수고 해녀는 다행스럽게 여기 이제 독도제대 포항에 와 있어서 지금 포항에 이제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공부는 일본 가서 하셨죠. 고래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편집한 입장이니까 이걸 사실 쓸 여력이 없었는데 쓸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제가 이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복 연구위원도 지금 군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훈이 교수나 이기복 교수는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구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별신굿 공연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김동연이라고 이제 김석출 선생의 딸이에요. 2002년도에 경북 영덕에서 이제 하는 공연 장면입니다. 이게. 이런 걸 지금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이런 사진 자료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구할 수 있었죠. 이건 2016년도에 이제 역시 그 영덕에서 하는 이제 별신굿입니다. 잠깐. 이제 동해안 이제 포항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동해안 전체 이제 무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동해안에 이제 무가라는 것, 굿이라는 건 저 북쪽의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부산 다대포까지 웬만한 그 어촌에 가면 과거에는 다 굿을 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굿이 예술성도 뛰어나고 노래성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동해안 무가의 특징은 이제 음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타악기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이 굉장히 세련돼 있고 이게 반복되면서 차츰차츰 빨라지는 이제 장단의 그 다이내믹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력을 많이 이제 그 갖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촌에서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렸던 거죠. 근데 이 김석철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신이라는 건 이제 그 저기 무당을 아주 높이 부르는 호칭이죠. 이분이 이제 그 동해안 국세의 이제 기틀을 이제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22년에 태어나서 2005년도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포항에 가면 지금 환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동명으로는 이제 환여동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면은 포항에서 이제 아주 그 럭셔리한
그 커피숍이나 카페는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아주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이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이제 무업에 이제 입문을 했고, 19살 때 결혼을 했고, 아마 20대 후반쯤 부산으로 이제 갔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아주 이제 폭넓은 활동을 했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그냥 무당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아티스트, 뮤지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음반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석실과는 이제 세손부거든요. 그래서 딸, 사위, 조카 등등이 이제 동해안 세손부의 전통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는 못하고 뭐 생활도 궁핍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이 사진은 이제 1976년도에 김석주 생이 이제 광 이가리라는 곳에서 이제 별 신고 타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사진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Thank you, Mr. Kim이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호주의 이 뮤지션이 이 김석철 선생이 아주 뛰어난 그 뮤지션이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을 어렵게 찾아와서 작곡하시기 얼마 직전에 드디어 이게 만나게 되는 그 여정을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예요. 이거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고 이제 우리 구스의 어떤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김석주 선생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아있는 아주 드문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쿠팡이 이제 우리 한국 무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이 책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별신굿하고 오구굿,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나가서 사람 죽은 영혼을 달래는 그 오구굿, 그 별신굿은 이제 말굿이죠. 이것이 주로 많이 연행되었고 대부분 어촌에서 이제 굿이 연행돼 이거 웬만한 어촌에는 다 이 굿이 연행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소멸되긴 했지만 그래도 김숙철 선생 일가가 아직은 이제 꽤 이제 남아 있고 자료도 뭐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굿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시대 흐름이 좀 뒤떨어져 있다, 뭐 미신이다,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이제 사회적 인식이 없지 않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죠. 굿의 어떤 긍정적 의미 또 문화유산적 가치 이런 것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역에서는 이것을 되살려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가치가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또 이 원고를 집필한 영원희 교수도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자료를 볼 텐데요. 이두영 교수라고 우리나라 이제 민俗학의 이제 개척자죠. 서울대 교수 하셨고 현장에 가서 이제 많은 자료를 모셨는데 제가 저 책을 진행할 때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 책을 나중에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두영 교수가 포항에 와서 작업했던 그 자료 모아놓은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두영 교수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또 제가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반가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만합니다. 이게 이제 굿이 열리는 당집으로 가는 이제 당맞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맞이. 이제 연행이 열리는 거죠, 이게. 저 안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도 이렇게 이제 연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음악적 요소도 뛰어나지만 이런 연극적 요소도 굉장히 이제 뛰어납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해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호미곶에서 이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이제 해녀들 이제 사진, 김수정 작가의 사진이거든요. 이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항에 해녀가 이렇게 많은가. 이거는 이제 해녀들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5,000개 등록 숫자인데 2017년도 기준이에요. 뭐 당연히 제주도가 가장 많고 이제 울산광역시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에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6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한 1,100명 가까이가 이제 포항에 있습니다. 이제 2020년 기준을 보면 구룡포에 250명, 호미곶에 비슷한 숫자가 거의 이제 포항의 한 절반이 이 구룡포하고 호미곶 일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숫자들을 볼 때 경북 전체 해녀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포항과 구룡포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제 해녀들이 포항에 정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보면 이제 광복 후에 이제 우뭇가사리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 우뭇가사리의 생산과 관리 수출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주 해녀들이 1,000명이 넘는 숫자가 포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우뭇가사리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뭇가사리는 이 제주 해녀 솜씨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연안에 한 20m쯤 되는 그 수심에 있는 바위에 부착되어 있어서 아주 숙련된 물질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작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의장은 해녀가 되기가 쉬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포항에 이제 해녀가 많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이제 고무옷이 이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된 게 해녀가 조업하는데 굉장히 이제 편리함을 제공해 주죠. 이 몸을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온력도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이게 이제 해녀의 성장사에서는 아주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항 해녀는 제주 해녀하고는 또 다른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일만이 이제 그 조업하기도 편하지만 워낙에 이제 해양 생태계가 풍부합니다. 이 뭐 일단 뭐 배 타고 나와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녀들이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녀들이 또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해녀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가면은 제주 해녀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해녀가 제주 해녀하고 다른 거는 제주 출신 해녀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정착을 했지만은 제주 해녀와 아주 직접적으로 빈면하게 그렇게 교류한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저기 박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 해녀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그 물질 기술을 익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쪽 우리 그 포항 인근의 이제 해녀들은 그것과 좀 다른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해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혼 여성도
그런 이제 물질 기술만 익히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이제 거둘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직업적 해녀가 등장하면서 여성의 가치관도 끼게 되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의 해녀는 별도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임감 강한 어머니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건 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녀들도 전반적으로 다 고령화돼 있어요. 60 밑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대는 아예 없을 거예요. 젊다고 하면 60대 중반.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많이 이 사멸됐거나 고령화됐거나 이런 문제인데, 특히 해녀 또한 그 해녀 문화의 그 가치를 제대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와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에서 죽어가는 그 해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1939년도 사진입니다. 최계복이라는 당시에 이제 대구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혼미국까지 그 당시 혼미국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기가 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이제 포항에 남아 있는 그 해녀 관련된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제가 이 사진을 한 출판사 사장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해녀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분한테 이걸 보냈더니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제주 우리 그 할머니들 멀리 나가서 작업하던 그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포항에 있냐고 이 사진 좀 구하고 싶다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사진을 구했는데 아주 희귀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1968년도 장기면 대원리에서 이제 작업하는 해녀입니다. 이거 누가 찍은지 굉장히 잘 찍었는데 누가 찍은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고모 입기 전에는 이제 이런 복장으로 이제 찍었다는 거죠. 고모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포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이도윤 선생이라는 분이 포항의 원로 사진작가인데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70년대 사진이 아닌가 이제 추정됩니다. 굉장히 이제 생동감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장기로 유배를 왔지 않습니까? 1801년에 봄에 유배를 와서 7개월 10일, 그러니까 정확히 220일 있다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양으로 압송돼 가는데, 그때 이제 장기에 있을 때 150여 편의 시를 남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편이 보니까 이게 해녀의 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로락이 몸에 하나 안 걸친 아가가 맑은 열못 들락거리듯 짠 바다를 들락이네. 공문이 들고 머리채 받고 곧장 물로 들어가서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잔물결을 타고 가네. 소용돌이 무늬도 흔적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 박 한 통만 부둥실 수면에 떴더니만 호련히 물쥐같이 머리통을 내밀고서 휘파람 한 번 부니 몸이 따라 헛구치대. 뭐 뒤에 또 뭐 다른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 영락없이 그 해녀를 묘사한 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결국은 1801년 그때도 자생적인 해녀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해녀 그러면 다 제주 해녀가 건너와서
이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해녀 주변에 해녀가 생기고 해녀 문화랑이 형성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자생적인 해녀가 일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그 귀하고 확실한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20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제 식선시가 이제 풍자시예요. 그 솔피가 범고래 아닙니까? 작은 맹구고래 같은 것도 막 잡아먹는 범고래에 관한 얘기라든지 오징어를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당대에 그 풍자하는 그런 시도 아주 뛰어난 풍자 시들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산 정양생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가라는 걸 이번에 느꼈는데 해양문화적 관점에서 다산 정약용생의 시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장 고래입니다. 고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울산 장생포를 얘기하는데 포항에도 고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포항의 고래 이야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래 그 구룡포 업사무소 앞마당에 있는 이제 전시되어 있는 이제 배입니다. 근데 이 배는 사실 이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인데 이 포가 70mm거든요. 이 70mm 포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이걸 전시해 놓은 거는 고래가 이 참 구룡포가 고래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입증해 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포항이 어느 정도 고래와 인연이 깊냐 그러면 1300만 년 전 고래 화석이 발견된 곳이에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입니다. 그래서 고래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대부분 울산 장생포 얘기예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래 화석과 관련된 논문 찾아보면 물론 몇 편 안 되지만 황과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이 영일만 일대가 이제 용기가 됐겠지만 하여튼 아주 아득한 옛날부터 고래들이 많이 지나가고 서식했던 그러한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영일만 일대는 밍크고래의 아주 평화로운 집단 서식지였습니다. 이걸 어디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요. 일본이 이제 우리를 식민지로 삼키고 난 다음에 일본이 아주 고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있는 고래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잡아들였죠. 그런데 이 영일만 일대에서는 별로 그렇게 고래를 안 잡아들였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는 주로 고래 중에는 제일 작은 밍크고래들이 이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 밍크고래 손을 안 댔어요, 일본이. 그런데 이제 일본이 계속 이제 중일 전쟁 일으키고 뭐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하면서 이 한반도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계속 아주 잔인하게 짜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 마지막에 가서는 영일만에 있는 밍크고래도 집중적으로 이제 잡아들입니다. 이제 그 광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포항에도 저기 뭐 약간의 폭염이 있었고 구룡포에도 이제 폭염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항은 점점 이제 그 폭염성이 사라지고 주로 구룡포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폭염업이 한 1970년대까지 이제 명맥 유지가 되지만 장생포가 워낙 등치가 커져요, 고래 기지로서. 그러면서 이제 구룡포는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제 잊혀져 버립니다. 하지만 포항까지 곳곳에는 고래 이야기가 아득한 전설처럼 아직도 이제 전해오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래 화석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1935년 8월 26일자 매일신고입니다. 그러면 영일만에서 고래를 포획하다. 신장 20척, 약 20척이라는 거죠.
김두아라는 그 당시 이제 포항을 대표하는 이제 수산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배가 그 고래를 이제 모험적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구경꾼이 많이 모였고 그 고래는 220원에 매매되었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1940년대 들어가면서 일본이 영일만에 있는 민크고래를 집중적으로 포획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 척의 배를 만듭니다. 구경선을 조선수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이게 그 박구병 선생이 쓴 한국 포경사에 있는 자료인데 그 당시 배 설계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하고 그 총하고 작살하고 그 장전된 그 장치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작살의 실측도. 이거는 이제 1974년도 자료인데요. 이제 어장별로 고래 피해 실적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영일만 벗어나서 이 동해안 꽤 많은 고래가 잡혔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래 원고를 이제 맡고 이제 막막했어요. 막막해서 이제 부영포 가서 이제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물어서 이제 고래 관련된 일을 하셨던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중에 세 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이제 고령이신 이제 이영식 선생님, 선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이번 선언하셨던 분이 김정환이라는 분,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고래 중매를 하셨던 분, 이제 이분들의 인터뷰를 정리해서 제가 신문에 기자하고 단행본에 실었습니다. 이게 아주 주목할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구령포에서 유일하게 이제 포경을 하셨던 이제 강부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어라는 이제 배를 띄웠는데 39자짜리 이제 귀신고래를 47년도에 잡아서 이제 기념 촬영한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귀신고래가 굉장히 이제 귀합니다. 그 울산의 이제 고래박물관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서 포획한 귀신고래가 연도별로 숫자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47년 이 전후로 한 15년 동안 없어요. 제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엔 통계 안 잡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 통계를 보면 그 유일하게 포획한 귀신고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장기에서 잡은 이제 고래죠. 이건 이제 죽도시장에 있는 이제 그 고래고기집입니다. 어시장에도 있고 구영포에도 가면 이제 뒷골목에 이제 고래고기집들이 있는데 고래고기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래 한 마리 한번 잡으면 작은 민크고래 한 마리 잡아도 뭐 몇천만 하죠.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실 겁니다. 팀 이야기도 참 많죠. 그리고 이제 바다 음식 이야기인데요. 바다 음식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사진 보면서 이제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항을 대표하는 이제 물회죠. 물의 기원은 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배 사람들이 배 타고 이제 나가서 이제 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잡으면은 거기서 바로 회를 쳐서 뭐 이렇게 시원한 물하고 뭐 이제 이런 부성기들하고 섞어서 이렇게 마시다시피 했던 것들인데 그게 기원인데 점차 고급화되면서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이제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꽁치로도 이제 오늘 햇밥도 꽁치예요. 물회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합니다. 이게 이제 막회죠. 이게 죽도시장 가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고래고기입니다.
이렇게도 먹고 수육으로도. 이는 개복치입니다. 개복치를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팔죠. 이건 이제 돈베기라는 겁니다. 이제 토막을 내서 염장을 한 상의 이제 살코기죠. 이것도 주로 제사라든지 아주 이제 귀한 자리에 이렇게 주로 내놓는 바다 음식입니다. 주로 제사상에 이제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서 올리죠. 대왕문어. 이거 역시도 포항에서 아주 뭐 혼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장례가 있다거나 하여튼 큰 일 있을 때 내놓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겨울 되면 뭐 포항을 대표하는 이제 과메기입니다. 이는 이제 꽁치죠, 꽁치. 꽁치로 만든 뭐. 꽁치 이전에는 이 청어가 사실은 과메기 원조죠. 주로 이제 꽁치가 이제 많이 잡히고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꽁치 과메기가 이제 과메기를 대표하는 게 됐고 이제 드물게 이제 청어로 이제 과메기 만들고 또 사람 따라서는 청어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거는 밥식혜죠, 밥식혜. 강원도부터 부산 애들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정말 밥도둑이죠. 이제 구룡포에 가면 먹는 이제 모리국수. 사실은 이제 그 강재윤이라는 분이 아마 이 바다 음식에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밌게 이제 잘 쓰시는 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식물 연재할 때 이걸 맨 처음 연재했고 책에도 이렇게 맨 앞에 실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1935년 포항에서 열린 그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위와 경북수산업의 공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항이란 지명이 붙어 있는 논문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면 단순히 이 하나의 행사의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항의 역사성을 밝혀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걸 좀 포항 사람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쳐서 다시 이제 게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행사가 1935년 10월 11일부터 이제 열흘간인데 그 당시 포항이 인구가 한 5만, 약 한 5만 정도 됐을 거예요. 포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걸 관람을 한 겁니다.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그러면 포스터 10,000장을 제작을 해서 전국에 뿌렸어요. 그리고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노래 공모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본 여자가 이제 그 당선이 됐죠. 그 정도를 일본 사람들이 아주 스케일 크게 제 행사를 이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황리에 이제 열렸는데, 이 주제가 수산이고 지역이 포항이다 보니까 이게 별로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수산진흥이라는 것은 그 어촌에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제 35년 그때는 수산 제조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그런 이제 산업적 대응이 이제 요구되던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수탈 위주의 이제 수산 진흥 정책이 이제 진척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의 바다는 거의 끝장이 난 거죠. 계속 남획되다 보니까 거의 고갈되다시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어리죠. 정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제 40년대 넘어가게 되면 정어리가 싹 사라지고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남핵 이 하나만의 이유라고만 이제 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남핵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나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수산 박람회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식민지 조선 바다의 어종, 어구, 어법 그리고 수산제도법의 판매, 유통 등을 한 자리 모으고 그래서 당대 이제 수산과 관련된 권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만의 바다 잔치를 이제 크게 벌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문에 이제 소개된 이제 뭔가 수산진흥공지의 마지막 계획 결정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전하고 이제 뭐 한다. 이게 포스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이런 아치를 세웠어요. 예, 보면 이런 아치를 곳에 이제 세웠고 이게 이또 보십시오. 그 당시 포항이 뭐가 있어요? 그 작은데 이런 이제 아치에서 성대하게 이제 쓰셨습니다. 이 발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요. 제가 아주 깊이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하지만 누군가는 한 번은 뭐 기본적으로라도 포항의 이제 해양 문화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이제 들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고시든 고래든 해녀든 포항에 아주 오래된 이제 문화와 전통이 있고 이제 상당한 자료들이 이제 있지만 정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면 더 이제 고마운데 문제는 이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화돼 있어요. 이 보십시오, 뭐 고령화 관련된 분들 제가 만나보면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해녀 또한 좀 고령화가 이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어떻게 잘 이제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발전적으로 해양 문화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리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PPT 이제 화면 공유를 빠져나가면 됩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예, 예. 예. 아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발표 듣겠습니까? 너무 정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은 옛날에는 포항이 없었고 영일이라고 돼 있었네요. 옛날에는 아까 보니까 영일로 돼 있던데 그 당시는 예, 그때는 이제 뭐 영일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쓰였죠. 과거에는 이제 포항에 사실은 동이었죠, 동.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포항이 동이고요. 예, 영일이 동에서 더 큰 면업시로 이렇게 커갔죠.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분야는 우리 박종면 그래도 국장님이 제일 좀 전문가시니까 말씀 좀 듣고 우리 김성호 우리 회장님도 구룡포시니까 역시 포항 해양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양의 편집국장 박종면입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뭐 경상북도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게 내륙도시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경북도지사님이신 이철우 지사님도 그렇고 아까 이제 축사해주신 김남일 경북 환동의 지역본부장님도 그렇고 생각이 비슷하시더라고. 보니까 뭐냐 하면은 도시에서 참 바다에서 자동차 1시간 거리는 다 해양 도시다. 난 이런 생각을 갖고 해양 문화와 수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와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나 뭐 환동의 지역본부가 있는 그 포항 같은 경우 굉장히 애정이 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북도지사께서는 거의 뭐 한 달에 뭐 서너 번 그 포항을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좀 해양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특히나 해양 문화, 아까 저기 뭐죠, 해녀가 제주도에 이어서 뭐 두 번째로 포항에 해녀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4월에 그 한동희 지역본부 가서 이제 김날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해녀하면 제주 해녀만 생각했는데 그 경북 해녀도 굉장히 상당한 수의 해녀가 있었고, 또 해녀 문화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아까 뭐 귀한 사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그런 귀한 사진들도 그 제주 해녀와 별개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경북에서도 포항에서도 특히나 이제 구룡포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해녀 문화가 발달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또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 포항 이쪽에 무무대항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 삼국통일을 일으켰던 무무대항께서 이렇게 수중왕릉, 세계 최초의 수중왕릉에 묻히시면서 우리 동해 바다를 내세로부터 막아내겠다는 유지를 남기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 문화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 신라시대의 문무대왕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지를 떠받들어서 이제 수중왕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무대왕 프로젝트도 지금 경북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항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한동해권의 이런 해양 문화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만신들 사진 작업하는 사진 작가가 있어서 이게 굿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빌싱굿, 오구굿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무속 신앙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해녀도 그렇고, 고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장생포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구룡포를 포함한 포항에서 상당한 그런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라고 이제 지금 들어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고래고기 좋아하고, 이제 물론 이렇게 폭염 자체는 이제 법으로 이제 제지되고 있지만은 포네입으로 잡히는 이런 고래고기는 좀 즐겨 먹고 있는 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항을 비롯한 이 경북 한동해권에서 이런 해양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한 것을 보고 참 가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무대항 프로젝트를 이제 야심차게 경북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무대항 프로젝트라는 것은 해양 문화 교육 단지를 경주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부 역사기념공원, 그 다음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립하고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해양문화교육진흥원이라는 것도 갖추려고 설립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경북도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해양 도시 못지않게 오히려 어느 해양 도시보다 더 앞서서 해양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경북도 포항을 비롯한 경북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문무대항 프로젝트와 지금 포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목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아가 더욱 돋보이게 하실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관계나 아니면 그런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혹시 좀 거기에 관계를 시치는 분을 아시거나, 또 이제 분야를 아시거나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 말씀 좀 해주시라 하고 좀 여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그러시면 우리 김성호
회장님까지 말씀 예. 듣고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제를 듣는 순간 제 어릴 적 생각이 진짜 많이 났습니다. 저도 54년간 저 구룡포에 살면서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업판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고래가 업판장에 올라온 것을 보아왔고, 그리고 우리 발제자님 발표대로 굿이라든 별신굿이라든가 고래, 해녀 이 모든 것이 구룡포의 일부분이었고 구룡포 경제의 거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해녀는 제주에 뺏겨버렸고 고래는 장성포에 뺏겨버렸고 또 굿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별신굿의 창시가 포항뿐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넘어가 버렸고 이런 모든 문화들 해양 문화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생활에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지역에 대한 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뺏겨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작게 하는 대게 또한 10마리 중에 6마리가 구룡포에서 작게끔 쿼터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대게 그러면 영덕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하지만 10마리 중에 6마리를 잡으면서도 구룡포 대게라는 명칭은 얻지도 못하고 영덕 대게라는 명칭은 얻듯이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이 모든 것이 굿이라든가 고래 해녀가 밀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운 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발전자님 말씀대로 그 읍사무소에 있던 고래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래배 제가 99년도에 제가 기증한 겁니다. 제가 그 감척 한 배를 그 경상북도에서 그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구룡포 업장님하고 둘이 이제 수의를 하고 해서 구룡포 읍사무소 앞에 바로 그 고래배를 만들었고요. 아까 그 자료에 보면 기신고래를 잡았는 강두수 씨가 우리 구룡포 수협 제1대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 조합장이고 지금 요 제가 보는 중에 제가 책자를 이렇게 뭐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 강두수 이제 초대 우리 이제 그 조합장이 나오고요. 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배 사진이라든가 뭐 우리 해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철선들이 전에는 전부 고래배였습니다. 근데 고래배였는데 국제 포경 옆에서 고래를 잡지 못하게 난 다음부터 전부 이제 오징어배로 이제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별신국 같은 경우도 구룡포 수협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성대하게 합니다.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어촌계 같은 경우는 각 어촌계마다 작은 이제 별신굿을 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너무 밀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발전님한테 제가 어디고 좀 제공해 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가지고 있던 그런 사진 자료들은 저도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룡포 수협의 감사와 대의원을 오해할 때 제가 구룡포 수협 그 수협사를 편찬하면서 또 우리 일부 선배들하고 구룡포 향토사라고 또 저희들이 따로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의 책자가 또 있습니다. 그때 그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해녀들이라든가 구룡포 성당 그리고 구룡포 충원탑에 있던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그 구룡포에서 어업을 했던 역사 흔적 사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진 자료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르신들 육성 그 녹음 파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선배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계속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 또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끝이다. 이제 구전으로도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 확보를 많이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제공하고 이런 향토 문화사에 거의 적극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도영 위원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먼저 그 현대해양국장님 말씀하신 저도 뭐 현대해양이 아주 뭐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틈나는 대로 가서 자료를 좀 살펴보고 근데 이 자리에 뵈서 참 영광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그런 얘기는
지금 김남일 환동의 지역 본부장 이런 분 정도 수준에서라야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제가 답변을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라는 게 그죠? 바다에는 어떤 이 장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바다는 다 하나의 바다지. 그리고 이제 포항과 경주가 이제 사실은 그 하나의 이제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예, 형산강으로도 이제 그렇고 바다라도 같이 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문무장 프로젝트하고 포항은 지금 해양문화와 관련된 가장 큰 프로젝트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타 좀 준비하려고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환동해양범 지역범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이렇게 긴밀하게 좀 관련 지어서 서로 간에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구룡포에 그렇게 귀한 자료가 있다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라는 얘기도 오늘 또 처음 듣습니다. 상당히 좀 귀한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하고 포항해양문화하고 같이 제가 진행한 게 이제 원로에게 드는 포항 근현대 회사라는 걸 이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하고 있어요. 작년에 다른 걸 맺는데 제가 구룡포 원로의 얘기를 한번 좀 경청하고 싶어서 구룡포에 이제 갔는데 이게 나이가 한 8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80 이상의 원로는 좀 찾아기가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룡포 원로는 이제 이번에 모시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런 자료가 있다니 정말 반갑고 제가 한번 따로 찾아뵙고 귀한 자료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까 들으면서 그 관심을 끈 게 그 정약용 선생님이 썼다는 아가 노래라는 게 그게 뭐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해녀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주도에도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거 얼마나 확실하다고. 예, 정약용 선생님이 그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약용 선생님. 그렇죠. 정약전이라고 그 형님도 그 예, 자선어보 이렇게 보면 그렇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그런데-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고향이 이제 영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해에 그 관어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관어대 부기라고 이제 목은 이색 선생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보다도 한 400년 전에 쓰신 거예요. 거기 보면 예, 그 관어대 올라가서 보면 지금 고래가 놀고 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이제 그런 그 뭐 고래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들이 동해안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그 동해안에 이런 그 옛날 기록들을 참 집대성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해양 문화를 그런데 우리가 그 좀 육지에 계신 우리 저 박주명 국장님도 김천이신데 김천이나 안동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구룡포, 포항 또 영덕, 영해 이런 쪽을 다 바닷가로 보잖아요. 물가로 해가지고 뭐 배사람 그 아주 천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영해만 하더라도 거기 그 소안동이라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있던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기 우리 바닷가라 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뭐 유학과는 별개인 사람들만 살았던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고향에서도 그 양천 세원록이라고 18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그 이제 그 효자들이 이제 나가지고 그 효자 정효각을 받기 위한 상소문을 올린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제 그 영해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영덕에 있는 현감한테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 명란을 보낸 거예요. 명란을 1839년에 이제 보낸 기록이 그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또 현감이 그 우리 또 영해 지방 축산항 쪽에 살고 있는 분한테 또 선물로 뭐 보내주고 그리고 정효각이라는 곳이 바로 축산항에 있어요. 그럼 그 양반들이니까
그 비를 받고 저 상소의 대상이 되고 그 높은 분들하고 그 교신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동해안에 반드시 그 저 뭐 상민들만 살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많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정약용 선생님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도영 선생님 하시는 김에 그런 이제 그 바닷가 쪽으로도 양반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는 흔적들을 좀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하면서도 동해안에 주로 뭐 그 아름다운 풍경하고 해산물만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동해안에 있던 그 어떤 양반들 그 문화, 유교적 문화까지 같이 가면은 우리 그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권혜인 대표님 좀 동해안에 계신 분들 좀 양반을 인정 좀 해주십시오. 안동만 남동생. 원래 배사람이 최고 양반입니다. 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반의 시대는 지나갔죠. 저희가 역사의 일하고 현실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을 좀 나눠서 보면은 옛날 얘기는 늘 편안합니다. 근데 현실하고 미래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양반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고 그거는 실패로 결론 지어졌다는 거죠. 동서양의 양반 문화가 과학 문명의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포항, 동해가 과학의 시대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과학이 되더라도 우리의 전설하고 신화는 늘 살아 있는 거죠. 저는 그 울산 포항 앞바다에 고래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래가 그 서식할 수 있는 생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동해의 해수 지형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증명이 됐죠. 동해안에 고래가 서식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오징어가 안 나온다. 그 대왕 오징어급은 아니지만은 그런 먹이 생태계가 사라지면은 고래도 그 미래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쪽이었으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준비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좀 하실 말, 좀 그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은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도영 우리 예. 위원님, 예. 근데 이제 우리 어촌에 붕어제가 있지 않습니까? 붕어제. 네, 네, 네. 내년에 한 번씩 붕어제 하고 이 굿하고는 틀립니까? 붕어제 할 때도 보면은 그런 뭐 굿 비슷한 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 중간에.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 자체는. 예, 근데 이제 굿은 아무리 좀 그중에 좀 특화돼서 일이 있을 때 뭐 아까 저기 이제 김성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크게 이렇게 예, 어떤 뭐 풍어제 이런 건 아마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고 굿을 하려면 준비를 좀 많이 해야죠. 예. 그럴 만한 또 사유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작업 중에 이제 과거의 포항의 자료들을 많이 좀 찾으려고 하는데 특히 사진 있지 않습니까? 병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좋은 사진 한 장이면 이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진들을 좀 많이 좀 찾아서 그걸 좀 지역사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뭐야 그 뭐죠? 자산어보 잠깐만 쓰신 분 형님 정약전 동생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의 그 해녀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사료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해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문자로 전해지는 도서에 보니까 예전에 삼국사기 19권에 보니까 이제 고구려 봉기에 잡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잡녀 이제 뭐 좀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녀를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고려 시대에도 그런 기록이 뭐 잡녀가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해녀의 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다 이게 왜 하필이면 잡느냐 왜 어려운 일을 뭐 아이들에게 시키냐 혹은 왜 하필 우리 부모님을 나를 잡녀 일을 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뭐 원한과 원탄 뭐 한탄 이런 식의 노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비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그런 시 같은 경우 또 이제 삼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런 시이고 또 이제 또 객관적인 그런 뭐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 이렇게 실학자로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고대 인물 아니신가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의 해녀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이 평가될 만한 사료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발견은 참 좋은 보문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에서도 이제 뭐 해녀 문화가 융성했었고 또 뭐 앞으로도 뭐 해녀들이 물론 뭐 고령화되어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뭐 아무도 뭐 모르지만은 말씀하신 권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뜻을 모아서 그런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뭐 토대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다 완전히 소실돼 버려요. 대표적인 사례가 머구리 있지 않습니까? 포항 쪽에도 머구리가 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손톱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포항에서 이제 손춘액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이제 소설도 쓰는데 머구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1978년도가 발표한 이제 단편 소설인데 거기 이제 머구리가 이제 묘사가 잘 돼 있어요. 머구리 얘기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문학 작품 속에나 남아 있지 실제로 머구리가 활동할 때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하죠. 포항에는 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가서 한번 봤고 강원도에 보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지금 그걸 아주 드물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가 있죠. 올드 마린 보이라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하는데 포항에도 당연히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좀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기록은 남겨야 될 때 남겨놓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김성호 한수연 회장님한테 자료 좀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료도 많이 아니, 받으십시오. 지금 이래 보면은 우리가 별시구 같은 경우도 구룡포 자체 내에도 했지만은 작은 노천계 대보, 영암, 다무포, 뭐 호미곶 여러 군데서 별신굿을 다 해왔거든요. 그런 자료들도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구룡포 수협사인데 이게 이제 백고사 지내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뭐 풍어제 지내는까지 풍어제도 예를 들면 호미곶부터 해서
이렇게 장기면 그리고 그 홈이고 대보 이 하는 것부터 해갖고 이런 자료들은 지금 보니까 수협도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어지간한 어촌계 같은 경우도 어촌계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이런 자료들은 옛날 찍은 문헌들에서 가지고 있어서 향토사에서도 그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구룡포 향토사 편집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구룡포 수협에서 돈을 주고 그때 문헌을 발췌하고 녹음을 파일을 진행하고 다 해오는 그 한 15년 전부터 해왔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하신다 하면 구룡포 수협이나 구룡포업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하신다 하면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그 사료를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요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구룡포 내에서도 그 사료를 모집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애를 좀 많이 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포항에 대해서 그 포항의 뭐 해양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군산이라든지 또 목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학교가 있어서 현재 많이 그 이제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항보다 좀 더 작은 단위들 뭐 울진이라든지 또 뭐 영덕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이런 작업을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구룡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전국적으로 그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체계화 좀 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이야기해서 그런데 축산항에 우리 삼령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공진의 저 논문에 보니까 그 삼령조를 누가 만들었다는 게 여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저 책에 보니까 그 268페이지에 삼령조 그 만든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미쯔요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료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수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해운업에 종사할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막 이제 젊은 애들 데려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이 문화가 잘 정리돼 있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우리 산업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도영 그 선생님 국회에 계시다가 이제 포항 고향에 내려가셔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제 뒤에 배경이 저희 집 앞에 지금 바다에 오징어 배들 떠 있는 오징어 불빛입니다. 아이고 그런겨. 아이고 좋습니다. 오징어 지금 많이 납니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몇 월이 좀 8월인데 지금 이제 좀 빠르네요. 화롯 배들이 이제 좀 나가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는 구룡포는 이제 추석 이제 전후 되면 이제 그렇죠. 오징어 많이 나기 시작하겠죠. 예. 또- 아유 회장님 하여간 수산인 경영인 회장하시면서 여기저기 아주 크게 활동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교수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물론이죠.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